안녕하세요. 캐나다 밴쿠버의 비히어 이민 컨설팅의 알렉스 김입니다. 어, 오늘 뉴스는 어저께 발표가 됐던 LMIA 하이 웨이지 20% 웨이지 인크리즈에 붙여서 나왔던 뉴스였고요. 어제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난 다음에 오후쯤에 발표가 됐었어요. 원래 어제 기사에서는 오늘 화요일 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거다라고 했는데 이미 오후에 규정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민국 사이트 이미 올라와 있으니까 제가 공지는 밑에 댓글로 달아 놓겠습니다. 살펴보시고 싶은 분들은 한번 천천히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딱 하나. 근데 이 딱 하나가 정말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언제냐? 20% 웨이지, provincial median wage를 20%로 올리겠다. 그러니까 로우 웨이지하고 하이 웨이지의 이 갭 차이를 올림으로써 신청할 수 있는 하이 웨이지로 제한 규정을 피해서 신청할 수 있는 하이 웨이지의 조건을 올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어제 뉴스는 여기에 더해서 10월 28일,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죠. 10월 28일부터는 LMIA 서류를 접수할 때 더 이상 변호사나 회계사의 attestation letter, 뭐 통칭 우리 LMIA letter라고도 합니다. 이 attestation letter를 더 이상은 받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변호사 친구들은, 뭐, 이제 트위터에서 그 어테스테이션 레터 뭐, 우리 많이 써? 우리 절대 안 쓰는데, 회계사들 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불편해. 라고 말을 해요. 맞아요. 어테스테이션 레터의 이 목적 자체가 회계사나 변호사가 그 회사, LMI를 신청하려고 하는 고용주의 회사의, Financial Affordability를 거의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레터예요. 변호사나 회계사가 이 회사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문가로서 이 외국인 노동자 LMIA에 오퍼가 되는 이 애뉴얼 샐러리만큼은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는 뭐 재정적인 능력이 됩니다라고 쓰여 있는 레터이기 때문에 이 레터를 첨부를 하게 되면 오피서는 LMI를 담당하는 오피서는 이 회사의 재정은 뭐 거들떠 봐도 안 해도 되겠구나. 이 전문가들이 했으니까 뭐 나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었거든요. 어테스테이션 레터에 대한 조건이 나온 지도 그렇게 몇 년이 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어테스테이션 레터가 있음으로써 충분히 이득을 보고 LMIA를 접수할 수 있었던 회사가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변호사나 회계사님들이 해주지 않으려고 했던 것과는 별개로 여전히 회사의 재정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고 지금 당장은 마이너스 일지언정 회사의 성장 가능성과 이런저런 캐시플로우를 보고 전문가로서의 판단으로 레터를 제공해주면 그 레터를 가지고 저희가 LMIA 지원자들이 언제든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였어요. 이거 되냐? 불 들어오는구나. 그런데 이 어테스트 레터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어테스테이션 레터도 이제 당연히 misuse를 하는, abuse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어테스테이션 레터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느냐? 미쳐요. 예를 들어 뭐 회계년도 아직 1년밖에 안 됐다라는 회사들이나 이제 막 회사를 시작했던 1년이 안 되는 회사들 또 있지 않습니까? 1년이 아직 되지 않았어도 LMIA는 일반용은 충분히 신청할 수 있어요. 문제는 컨디션이 Financial Affordability to hire foreign worker 그리고 베이스는 내가 오퍼를 해줄 수 있는 1년입니다. 당연히 로우 웨이지는 이제 1년밖에 안 나오니까. 근데 뭐 하이 웨이지를 한다고 하면 3년이 되겠죠. 그럼 3년 동안의 Financial Affordability 이 친구를 고용할 수 있는지 네가 보여봐 라고 하는데 회사 입장에서 재정적인 걸 보여줄 수 있는 근거는 한 개밖에 없어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재무제표. 재무제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에서 여러분 회사들의 그로스 인컴하고 넷 인컴하고 이거 두 개가 제일 중요한데 넷 인컴에 그 정도의 금액이 없으면 내가 이 친구의 LMI를 커버해 줄 만큼의 재정적인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LMI를 신청하고 싶어 할 수가 없어요.
오피스는 그걸 봐야 되거든. 회사가 얘를 고용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능력을 검증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막 회사를 열었던 친구들, 사장님들, 그리고 회사가 1년이나 2년이 지났을 때 뭐 곧장 뭐 1-2년 만에 회사가 넷 인컴이 플러스까지 확 올라갈 수 있는 회사들이, 스타트업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변호사나 회계사분들이 어차피 회사를 꾸준하게 재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뭐 분기별 재무제표를 만들거나 등등의 작업을 해서 넘버로 평가할 수 있으면 레터를 발행해 주면서 이 어포더빌리티를 전문가의 의견으로서 커버를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큰 막힌 거죠. 큰 제한이에요. 20%를 올린 것도 그렇고, 올렸으니까 이제 다음번에 연장을 해야 되는 하이웨이지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내년에 돼서 내가 하이웨이지로 다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20%를 더 올려야만 똑같이 하이웨이지로 3년을 받을 수 있고, 올리지 않고 지금 현재 웨이지로 가버리면 로웨이지가 되는 거니까 그럼 또 6%하고 10%의 제한선에 걸리니 회사로서는 못 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큰 문제인데, 거기다가 더해서 레터에 대한 부분, 물론 어테스테이션 레터 말고도 여러 가지 증빙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어요. 네가 뭐 넷인컴이 이렇게 낮으면 특별하게 금년에 이번 회계연도에 큰 돈을 쓴 게 회사에 이제 있었느냐, 다른 친구들이 뭐 요즘에 최근에 그만둔 친구들이 있느냐, 지금 현재 이미 일을 하고 있으면이냐, 뭐 이런 등등등의 추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어테스테이션 레터 하나만 가지고 판단을 하진 않지만 이게 그래도 가장 유용한 방법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이게 어제 밤에 추가로 올라오는 거고요. 보니까 이제 K법무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벌써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제 유튜브를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LMIA를 진행을 하기 위해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 회사가, 사장님들이, 대표님들이 직원들의 LMIA를 연장을 해줘야 될 때, 신규는 이제 정말 어려워졌어요. 연장을 해줘야 될 때도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회계사의 어테스테이션 레터 언제부터? 10월 28일부터예요. 곧바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플러스로 약간 조그만 이제 부록이 있어요. 금년에 학생비자에 따라오는 배우자의 오픈워크펌이 막았잖아요, 저기. 엄청나게 큰 이슈가 있죠. 학생비자 신청도 급감하고, 승인도 급감하고, 여러 가지 난리가 났죠. 거기다가 더해서 그 뉴스 아래에 보면 이제 foreign worker의 spouse 오픈워크 퍼밋도 우리가 리밋을 두겠다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하지만 디테일이 없습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그냥 올해 말이라고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 날 더 디테일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저는 이걸 11월 1일이 되면 스파우스 오픈 워크 퍼밋에 대한 리미테이션을 발표하겠습니다 라고 알아들어서 10월 달 안에 저희가 신청할 수 있는 모든 스파우스 오픈 워크 퍼밋은 다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11월 1일이 됐을 때, 또는 11월 달에 현재 포린 워커 배우자의 워킹 비자도 제한을 한다. 너의 직업이 프로페셔널이거나 인디맨드 어큐페이션이거나 레이버 쇼리지에 있는 직업이라면 내가 신청할 수 있게 해주겠지만, 그 외라면 워킹 비자를 가지고 있어도 더 이상 배우자에게 워크 퍼밋을 줄 수가 없다가 관건이에요. 디테일은 11월 달쯤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저는 11월 1일이 그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켜보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또 뉴스가 있으면 재빠르게 반려해 보도록 할게요.